자,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3인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십니다.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4종목인데 변화 없습니다. 현대미포조선, LG화학, SK하이닉스와 유진테크입니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도 오늘은 구성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삼성테크인, 코스맥스, 락앤락, 테라세미컴입니다. 김남호 전문가도 역시 변화 없고요. 삼성테크인, CJ 대한통운, 현대해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보시도록 하죠. 박동기 전문가는 1850포인트 이하에서는 비중을 확대하겠다. 비중 확대 분야는 코스닥 IT 부품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닥의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 호전이나 중소형주로 단기 매매 전략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순환매 전략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좀 모호하긴 합니다.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의 순환매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영자님, 김남호 지점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 마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풀이, 다음 주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승 모멘텀이 일단 시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하단 부분은 일단 각국의 1850선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각국의 글로벌 공조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제성은 좀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급락하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의 지수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히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추가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분간 일정 매물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반등에 대비한 저점 매수 전략을 좀 유지하시되요. 거래 대금 증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기회를 잡아나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업종별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 일단 다음 주는 6월 말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단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고 또 종목별로 그 실적 기대와 부진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익의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IT와 자동차주에 대해서 그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는 업종 중에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그 철강, 금속, 은행, 조선,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한 에너지, 화학, 건설 등 일단 업종 대표주 중심의 좀 순환매 전략이 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호 지점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네,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2종목입니다. 대한전선, 카프로, 좀 소형주 위주로 들어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파트론, 금호석유, 제닉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우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삼성전자를 뺐습니다. 손절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손절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종목이 남았고요. 셀트리온, 제닉, 삼성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보시도록 하죠. 다음 주 초에 단기 지지 위치 확인 후 저점 공략. 네, 이것이 조현덕 전문가의 마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수급 호전 틈새주 관심.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현상 전문가의 마감 전략입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수급 공백기, 원칙이 있는 투자 소신이 필요하다. 어제하고 또 동일하죠. 네, 중에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 단기 지지 위치 확인 후 저점 공략. 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조현덕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초에 지지선을 확인하고 공략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지지선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음 주에는 일정 부분 좀 오늘 반등이 좀 나올 거로 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지금 15,000계약이죠? 예, 죄송합니다. 15,600계약. 금액으로는 지금 거의 1조 9천억 정도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그 최근에 우리가 FOMC 지난 20일 날 발표가 있었죠. 3차 양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가 총선에서 연합정부를 좀 구성하고, 그래서 좀 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어떤 단기 포지션을 염두에 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3차 양화 정책 이런 지금 추가적인 부양책이 사실은 이번에 나와주지는 않고요.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활성화 대책은 나왔지만 시장에서 기대치에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그 경제 대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매수가 오히려 실망적인 매물로 출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오늘 15,000계약 정도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선물 매도폭을 상당폭 오늘 손절성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정도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오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오늘 20일 이평선에 약간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6월 8일 날 형성됐던 1830 부근에서의 어떤 갭 부분에 대한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초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 1840이나 30 부근에서는 지수를 방어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830 부근을 깨고 내려가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겠냐. 다음 주초 정도에서는 1830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면서 재차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든지 현물에서의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다소 힘들어 보이지만 다음 주초 정도에서는 오늘의 하락폭 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지를 보이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종목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랑 연동될 수 있고, 또 경기 그 민감주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인 어떤 제약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견조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IT 장비 업종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어떤 제한적인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를 계속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와운의 조현덕 전문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